허허, 왜 이렇게 두 분 안 오시지? 되게 늦으시는데? 뭐 곧 오시겠죠? 오신다. 친절한 지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얼른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네. 벌써 촬영 시간 됐어요?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늦으십니까? 저희 오늘 게스트 된 느낌인데요? 그러게. 지난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출연하신 두 프로님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이에 무슨 또 자기소개예요. 근데 지난화를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학연구팀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정수빈 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품연구팀 설계그룹에서 패널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장재용 프로입니다. 또 출연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영광이죠. 친절한 D맨 최초로 연속 2회 등장인데 요즘 임직원들 사이에 D맨이 좀 인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 D맨 MC 자리가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지연 프로는 좀 다른 걸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칼춤 추는 걸로? 지난 4화에 이어서 미래 디스플레이 2편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두 게스트분들이 다시 출연하신다고 하면서 만발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지난화에서는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중에서 다이나믹하게 형태가 변형되는 디스플레이를 다뤘었는데요. 이번 화에서는 공상과학영화의 단골 아이템이죠. 미래 디스플레이 하면 생각나는 그거! 바로 3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수빈 프로님 지난화부터 자꾸 진행에 욕심내시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그럼 두 프로님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3D 디스플레이를 배워보기에 앞서서 미래 디스플레이 공모전에서 나온 3D 디스플레이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아이디어는 360도 3D 디스플레이입니다. 말 그대로 360도 모든 방향에서 3D 영상을 즐길 수 있는 거죠. 디스플레이가 평면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한 면도 아니고 여러 면에서 다 보이게 하려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실제로 구현만 된다면 의료나 산업체, 그리고 교육이나 예술 같은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다음 아이디어는 레이어 D입니다. 이거는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합쳐서 3D 효과를 내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원래 3D 화면을 보려면 3D 안경을 쓰고 보곤 했잖아요. 이거는 안경이나 특별한 장치가 없이 기기 자체로 3D 영상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술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스마트폰에 녹아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야, 진짜 3D 디스플레이는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입체감은 어떤 요소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입체감은 크게 심리적 요인과 물리적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심리적 요인은 원근법, 그리고 물체의 크고 작음, 그림자 효과, 물체끼리의 겹침, 그리고 사람의 사전 인지와 같은 요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 요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로 양안시차가 있습니다. 양안시차요? 양안시차 뭔가 과학 시간에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인데. 지연 프로님 한번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자, 이렇게요? 네, 그리고 좌우 눈을 한 번씩 깜빡깜빡 해주세요. 미세하지만 살짝 좌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좌우 눈에서 각각 다른 이미지가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네. 이런 거를 양안시차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AR, VR 기기나 3D 영화관에서 바로 이 양안시차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수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호균 프로님 손가락 이렇게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손가락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요? 네, 잘하시는데요? 그것처럼 물체가 가까워졌을 때 두 눈이 모였다가 멀어지면 벌어지는, 이거를 바로 수렴이라고 합니다. 진짜 현직 강사포스 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초점 조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엔 재영 프로님 손가락 이렇게 들어주시겠어요?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쪽 눈을 감아주세요. 이 손가락을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했을 때 눈에 힘이 빡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엄청 부들부들 떨려요. 이걸 바로 초점 조절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수정체가 물체가 가까이 왔을 때 두꺼워지는. 근데 수빈 프로님, 우리 이러다가 박사과정까지 가셨어요. 제가 너무 신났었나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운동시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운동시차는 경우에 따라서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3D 입체 디스플레이에서 운동시차는 표현된 입체의 옆면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입체감을 느끼는 요소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3D 디스플레이 종류도 진짜 다양할 것 같아요. 크게 안경식과 무안경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안경식에는 적청 안경식, 형광 안경식, 셔터글라스 등 이런 게 있는데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 무안경식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홀로그래피 디스플레이, 그리고 최적형 디스플레이가 무안경 디스플레이에 속합니다. 홀로그램은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었는데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는 보는 시점에 따라서 영상의 입체감 변화를 느낄 수 있는 3D 디스플레이예요. 렌즈와 거울과 같은 광학 기구를 통해 빛의 세기와 방향을 조절해서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원리입니다. 아, 공간에 빛을 쏴서 3차 형태를 만든 홀로그램이랑은 좀 다른 방식이네요. 그렇죠.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패널에서 영상을 바로 보여주는 방식이고,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에 영상을 띄우는 방식이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홀로그램은 아무것도 없는 거에 화면에 이렇게 허공이 띄어서 업무를 하거나 그런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토니 스타크가 업무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블랙핑크 제니가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근데 정확히 어떤 원리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홀로그램은 아날로그 홀로그램과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아날로그 홀로그램부터 먼저 설명드려볼게요.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필름 카메라의 원리와 되게 비슷합니다. 아, 필름 카메라요? 예, 필름 카메라요. 왜 카메라를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어떠한 물체를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 물체에 색이 저장돼서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수한 필름에 그 물체의 색과 거리 정보가 같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 필름에 빛을 비추었을 때 저장되어 있는 거리 정보와 색 정보를 바탕으로 3D 컨텐츠가 형성되는 걸 아날로그 홀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필름을 디지털로 바꿔서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한마디로 아이언맨이나 스타워즈 같은 그런 홀로그램은 아직 영화 속 상상에 불과한 거죠? 실은 최근에 되게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어떠한 입자에다가 빛을 비추어줘서 그 입자를 공중에 띄우는 기술이 나왔어요. 오, 근데 빛으로 입자를 띄운다. 그게 정말 가능한 거예요? 그 입자에 색이 있는 빛을 비춰주고 그 입자를 빠르게 돌림으로 인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토니 스타크의 그런 모습이라던가 안프로님이 좋아하시는 블핑 제니와 같은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기술 자체는 어렵지만 결국에는 실현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오, 그럼 언젠가는 불핑의 제니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 거네요? 저희 호균 프로님을 위해서 두 분 좀 힘 좀 써주세요. 저보다는 스핀 프로님이 더 힘 좀 내셔야죠. 빨리 좀 만들어주세요. 아, 맡겨만 주세요. 네.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나 홀로그램 같은 미래 디스플레이는 지난 화에 말씀하셨던 그 롤러블 스트레쳐블보다는 좀 더 어려운 기술 같아요. 과연 제가 이번 생애에 이 3D 디스플레이를 볼 수 있을까요? 당장 구현하기엔 어렵지만 현재 상용되고 있는 3D 디스플레이가 있죠. 아마 호균 프로님도 한번 사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요? 혹시 AR, VR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AR, VR도 3D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럼요. 3D 디스플레이라는 게 영상을 입체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디스플레이라면은 AR, VR 역시 3D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AR, VR은 여기서 특히 양안 시차를 통해서 입체 영상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각 눈에 서로 다른 이미지를 비춰가지고 3D처럼 느끼도록 한다는 말씀이시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AR이나 VR 둘 다 렌즈를 통해서 디스플레이 패널을 보는 거기 때문에 고해상도 패널이 필요합니다. VR의 경우에는 빠른 화면 전환이 일어났을 때 잔상이 남으면 이게 또 멀미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주사율 구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R의 경우에는 고휘도 패널이 필요합니다. 고휘도라고 하면은 디스플레이 밝기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햇빛 쨍쨍한 야외에서 핸드폰을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그죠, 다 이렇게 보잖아요. AR도 역시 나중에 야외에서 주로 쓰일 거기 때문에 강한 햇빛이 들어와도 제가 패널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고휘도 패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우리 디스플레이 박사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디스플레이들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쪽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3D 디스플레이가 사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을 뽑자면 첫 번째로 게임, 두 번째로 의료, 세 번째로 산업체,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AR, VR에서 많이 각광받고 있는 분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라이트 필드 디스플레이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로 구현할 수 있는 완전 입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의료 분야에서 환자의 장기를 본다던가 산업체에서 3D 구조물을 볼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실제 실험하기 힘든 실험을 보여준다던가 보다 실감나는 교육 컨텐츠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야,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네요. 덕분에 유익한 내용 정말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호균 프로님, 근데 그 앞에 내용을 다 기억하셔야 유익한 거 아닌가요? 아하이. 오늘 이렇게 지난화에 이어서 수빈 재용 프로님과 함께 미래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는데요. 다음번에 또 불러주시면 언제든 나오겠습니다. 수빈 프로님은 게스트가 아니라 시즌3 노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저 그런 욕심 없어요. 친절한 팀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너무 다급해 보이는데? 진짜 뺏긴 줄 알았죠? 아, 참. 큰일 날 뻔했네.